2025년 8월 1일 오후 4시 42분, 중국 전역의 일상은 단 한 줄의 속보로 얼어붙었습니다. 상하이 인근 해안을 강타한 태풍 코마이가 내륙을 향해 북상하던 바로 그 시각, 중국 중앙정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소이자 국가의 상징으로 불리던 삼엽댐에서 구조적 균열이 공식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세 균열이 아니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폭우, 상류의 홍수, 그리고 태풍이 몰고 온 기록적 수위 상승이 맞물리면서 댐의 하중이 한계점에 다다랐고 결국 대규모 긴급 방류가 사전 경고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단순한 수력시설의 사고가 아니라 중국 현대사에서 가장 어두운 서막이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삼엽댐이 무너질 경우 그 여파는 단순한 홍수를 넘어 국가의 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태풍 코마이는 애초에 약한 열대성 폭풍으로 분류되었지만 북서태평양에서 예측 불가능한 진로를 보이며 급격히 세력을 키웠습니다. 7월 30일 새벽, 저장성 저우산시에 1차 상륙했을 당시만 해도 중심 풍속은 80km/h, 중심 기압은 978 dB로 비교적 온화한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오후 4시 40분, 상하이 펑셴구에 2차 상륙한 뒤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바람이 아니라 비였습니다. 불과 6시간 만에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상하이 전역을 덮쳤고 와이탄푸 등 일대의 배수 시스템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지하철은 침수로 멈춰섰고 버스와 택시 운행도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항구는 폐쇄되고 어선들은 강제 피항했지만 폭우는 도시를 질식시키듯 계속 쏟아졌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며 중국이 아무리 대도시의 방제 인프라를 강화해도 자연의 의도적 폭격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혼란은 진짜 재앙의 전주곡에 불과했습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은 북쪽에서도 폭발했습니다. 7월 29일부터 시작된 폭우는 베이징 허베이 전역을 마비시켰고 특히 미윈 옌칭 같은 산간지대에서 불어난 빗물은 도시 중심부로 그대로 밀려들었습니다. 7월 30일 새벽, SNS에는 리층까지 물이 찼다. 아이와 함께 갇혀있다는 구조 요청이 빗발쳤지만 많은 지역에서 인터넷과 전화망이 끊겨 응답은 없었습니다. 미윈구의 하루 강수량은 573mm로 연평균 강수량 600mm에 맞먹는 수치였습니다. 도로는 사라지고 병원 상점 주택이 한꺼번에 물속에 잠기면서 도시는 하나의 거대한 저수지로 변했습니다. 특히 미윈의 한 요양원 참극은 국민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31명이 한밤중에 물에 잠겨 숨졌고 구조대는 도착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10분만 빨랐다면 기라는 구조대원의 마른 현장을 덮은 참혹함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 장면을 들으면서 저는 단순한 재난 대응 실패가 아니라 생명보다 체제 유지와 정보 통제를 우선시하는 구조적 병폐가 낳은 비극이라고 느꼈습니다. 삼엽댐은 후베이성 이창시에 위치한 거대 구조물로 2003년 가동 이후 중국 정부는 이를 만년을 버틸 수 있는 인류의 기념비라 칭했습니다. 그러나 변동하는 기후, 빈번한 폭우, 그리고 수차례의 변형 의혹은 이 상징물에 금이 가고 있음을 암시해왔습니다. 태풍 코마이와 북부 폭우가 겹친 이번 상황에서 상류 수위는 사상 처음으로 경계치를 돌파했고 댐 운영 당국은 초대형 방류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류의 도시들은 대규모 방류를 흡수할 만한 제방과 배수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8월 1일 자정, 정부는 국소적 구조 응력이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균열 사실을 인정했지만 불과 1시간 후 민간 위성사진은 서쪽 구간에 심각한 휨과 진흙 섞인 방수 분출을 포착했습니다. 이때 저는 이 사태가 단순한 부분 손상이 아니라 연쇄 붕괴의 전조라고 확신했습니다. 위성사진과 현장 영상을 퍼올린 중국 네티즌들의 게시물은 몇 분 만에 삭제됐고 다수의 계정이 차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해시태그 샵3분이 진실은 억눌러지기엔 너무 빠르게 번졌습니다.
하류에 사는 수천만 명은 공포 속에 자발적으로 대피를 시작했고 일부 도시는 군 병력까지 투입해 제방을 보강했습니다. 동시에 CNN, BBC, SK 등은 삼엽댐 균열을 속보로 내보냈고 일본 한국은 긴급 대응팀을 가동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급락했고 국제유가는 하루 만에 4% 이상 뛰었습니다. 전 세계 공급망의 핵심인 중국 내륙 교통망이 마비될 경우의 파장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중국 내부에서 아무리 정보를 틀어막아도 글로벌 사회에서 국가 기반 시설 붕괴는 결코 은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날 밤, 후난성 창사 변두리의 한 낡은 주택에서 찍힌 짧은 영상 하나가 중국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화면은 흔들리고 촬영자의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거실 한 구석,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이불에 둘러싸여 앉아 있었고 그 곁에는 젊은 소녀와 중년의 여성이 무릎을 꿇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소녀는 카메라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이게 마지막이라면? 할머니, 사랑해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그 목소리에는 공포와 체념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에 휩쓸린 빗물이 쏟아져 들어왔고 발목 높이였던 물은 이미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가재도구는 둥둥 떠다니며 부딪혔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물에 젖어 흘러내렸습니다. 영상은 1시간 만에 2천만 회 이상 조회되었고 수백만 건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꼭 버티세요. 살아있다는 믿음을 잃지 마세요. 라는 응원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노와 절망의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도록 방치했는가?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날카로운 질문이 해시태그와 함께 확산되었지만 불과 몇 시간 만에 대부분의 게시물이 삭제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중국 사회의 아이러니를 보았습니다. 국민이 절망 속에서도 서로에게 희망을 주고 있지만 그 희망마저도 체제의 검열망에 걸려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삭제되는 만큼 새로운 계정과 채널이 생겨났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가족들의 영상이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시각이 찾아왔습니다. 8월 1일 새벽 4시 11분, 삼엽댐 비상대책본부가 공식 발표를 내렸습니다. 구조적 보강 작업이 실패했으며 현재 상황은 더 이상 통제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다. 이 문장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휴대폰을 붙잡고 울부짖었고 일부 마을에서는 교회 종소리와 불교 사원의 목탁 소리가 동시에 울리며 주민들이 마지막 순간을 대비해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상재해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국가 신화의 붕괴라고 봅니다. 중국은 수십 년간 삼엽댐을 기술력, 체제 우월성의 상징으로 홍보해왔지만 결국 자연 앞에서 그리고 체제 내부의 느린 대응과 정보 통제 속에서 그 취약성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체면이 아니라 실질적 재난 대응 체계의 개혁입니다. 경고는 이미 울렸고 그 대가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중국 사회를 뒤흔들 것입니다. 그날 밤 중국은 숨을 멈췄습니다. 삼엽댐의 운명을 지켜보는 수억 쌍의 눈, 그리고 전 세계의 긴장된 시선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대응이 늦으면 재앙의 규모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 사태의 전개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디 모두 안전하시길 바랍니다.